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슬슬 고등학생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시즌이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 입시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가닥이 잡힌 만큼 본격적인 지원 전략에 관심을 두고 메이저 리서치에 문의를 주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콘텐츠에서는 그중 학생부 교과 전형과 관련하여 주요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내신 반영 비율이 독특한 전형을 정리하고 등급별로 얼마나 환산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면 어차피 내신이 무조건 높으면 좋은 것 아닌가 하고 단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콘텐츠를 읽어보시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반영 비율 및 환산 점수에 따라 여러분이 성적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을 파악해서 이를 잘 활용하면 생각지 못한 합격 카드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를 신경 쓰지 않아 지원 카드 선택을 잘못할 시 당연히 합격할 것이라 여기던 카드도 불합격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건동홍 이상 라인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면 순수 교과 100%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기에 환산 점수의 영향력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대부분이 수시모집 지원 수험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래도 한두 장 정도는 꼭 쓰는 만큼 2026학년도 수시모집 입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콘텐츠를 꼼꼼히 읽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를 시작하기에 앞서 내신 반영 비율 및 등급별 환산 점수란 무엇인지 모르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대학은 세종대학교 및 아주대학교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반영 교과의 전 과목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종대학교의 경우 인문계열은 국영수사, 자연계열은 국수영과 교과를 반영하며 아주대학교는 계열 구분 없이 모두 국영수사과 교과를 반영한다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아무튼 인문계열에서는 국어, 영어, 자연계열은 수학, 과학 이런 식으로 계열마다 대학 측에서 신입생이 더 성적이 높기를 바라는 과목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내신 성적을 계산할 때 예를 들어 자연계열 수험생이라면 수학, 과학을 잘하는 학생에게 더 유리하게 반영 비율을 설정해 두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콘텐츠에서 쓰이는 내신 반영 비율의 개념입니다. 숭실대학교의 경우 인문계열에서는 국어, 영어를 35%씩, 경상계열에서는 영어를 35%, 그 다음으로 수학을 30%로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것이 그 예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학과 경영학부 등 경상계열 모집 단위들은 다른 인문계열 모집 단위와 비교했을 때 수학 역량이 중요한 만큼 같은 인문계열 모집 단위들이어도 차등을 두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이처럼 반영을 많이 하는 교과의 성적이 높다면 다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산 점수는 각 대학이 1등급은 몇 점, 2등급은 몇 점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대학에서 어떤 등급에 몇 점의 점수를 부여한다고 정해둔 점수를 의미합니다. 세종대학교를 기준으로는 1등급이 1000점, 2등급이 990점, 3등급이 980점, 4등급이 950점, 5등급이 900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의 경우에는 3등급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10점씩 내려가다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갈 때는 30점,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내려갈 때는 무려 50점이 점수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등급이 한 등급씩 내려갈수록 얼마만큼이 점수가 깎이는지는 대학마다 다르게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4등급부터는 조금씩 페널티를 준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평가 등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서류를 30%씩 평가하는 데다 각각 6등급, 4등급 학생까지는 1등급 학생과 환산 점수에서 차등을 별로 두고 있지 않은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과 마찬가지라고 꾸준히 말씀해드리고 있으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A, B의 예시를 통해 반영 비율이 적용될 시 어떻게 내신 등급 점수가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비율의 영향력을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료라 간단하게 제작하였으며 실제 환산 점수를 적용하여 성적을 계산할 시 다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간략하게 제작한 자료인 만큼 등급이나 이수 단위 지표에 대해 헷갈리실 수 있어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 국어 교과에서는 1학년 1, 2학기 국어 과목 각 4단위씩, 2학년 1학기 문학 4단위, 2학년 2학기 독서 4단위, 3학년 1학기 화법과 작문 3단위 이렇게 총 19단위를 이수했고, 이를 모두 합친 19단위를 이수 단위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등급은 실제 성적 양상에서는 그런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편의상 특정 교과에서의 등급은 모두 똑같다고 가정을 해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학생을 숭실대학교 기준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학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및 숭실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 아주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교과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두 학생이 국영수사과 등급이 평균을 내면 일단 학생 A는 2.0등급, 학생 B는 1.4등급으로 등급 자체는 학생 B가 더 높습니다. 다만 이수 단위를 적용해서 국영수사 교과 성적을 계산하면 학생 A는 1.42등급, 학생 B는 1.8등급으로 인문계열 학생들은 보통 사회교과의 이수 단위가 높은데 학생 B가 이수 단위가 높은 사회교과의 성적이 3등급이라는 치명타가 있기 때문에 내신 등급 성적이 더 낮게 잡히는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방식으로 국영수사과 교과 성적을 계산해보아도 학생 A가 1.61등급, 학생 B가 1.74등급으로 격차는 좀 줄어들었어도 학생 A의 성적이 더 높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물론 과학교과 성적이 학생 B가 훨씬 좋기는 하나 이수 단위가 7밖에 되지 않아서 그 영향이 미미한 것입니다. 한편 숭실대학교식으로 반영 비율을 적용해 내신 등급을 계산하면 두 학생 모두 1.3등급으로 내신이 올라옵니다. 그 이유는 두 학생 모두 반영 비율이 35%로 가장 높은 국어와 영어 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 A나 B나 숭실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유리한 성적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나 학생 B의 경우 더더욱 숭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선택해야 손해를 덜 볼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고려하시는 대학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지원하실 모집 단위에서 어떤 교과 성적을 더 많이 반영하는지 체크하셔서 반영 비율을 적용해 성적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해드렸지만 이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한 자료라 대학별 환산 점수를 적용할 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에 환산 점수를 계산하고 지난 입결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셔야 가장 정확하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내신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들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 시 내신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은 숭실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뿐입니다. 지난해인 2025학년도에는 단국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도 계열별 가중치를 설정해두고 있었습니다만 2026학년도에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항공대학교에서 공학적성 모집 단위는 일반적인 공과대학 모집 단위들, 이학 사회적성 모집 단위는 항공경영대학,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 이학적성, 자유전공학부 사회적성 모집 단위에 해당합니다.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공학적성은 이과, 이학 사회적성은 문과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숭실대학교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앞선 예시를 통해 설명해드렸고 한국항공대학교에서는 독특하게 특정 교과에 가중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반영 교과를 모두 25%씩 반영하는 것으로 비율을 설정해두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또 학생 A, B의 예시를 통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공학적성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두 학생의 사례를 가정하였습니다. 두 학생 모두 국영수사과 교과 등급을 단순 평균 내면 1.8등급으로 동일합니다. 세종대학교처럼 일반적인 다른 대학에서는 반영 교과인 국영수과 교과의 전 과목 성적을 이수 단위를 적용해 계산하는데 이수 단위가 높은 과학 교과의 성적이 높은 학생 B의 성적이 1.42등급으로 더 높게 계산됩니다. 한편으로 교과별로 25%씩 칸막이를 쳐둔 한국항공대학교식으로 내신을 계산하면 과학 교과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학생 A는 무려 1.5등급까지 성적이 올라오고 학생 B는 반대로 2.0등급까지 성적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수 단위가 높은 과학 교과의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면 오히려 다른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이수 단위가 높은 과목의 성적에 의해 내신이 펌핑되거나 하락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 교과별로 균일하게 평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한국항공대학교의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단순히 대충 몇 등급 같으니까 이쪽 대학 라인 지원해야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적 양상에 따라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이 유리할지 그렇지 않은 대학이 유리할지 꼭 계산을 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학생 A는 한국항공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기회를 노릴 수 있으나 학생 B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사고이니 말입니다. 추가적으로 방금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대를 잡은 후에 이 정도 대학 써야지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관련해서 말씀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만 보는 전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학교 네임 밸류에 따라 내신대가 딱딱 명쾌하게 구분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든 선호도든 같은 라인이더라도 내신대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A 대학교는 1.3등급에서 1.7등급, B 대학교는 1.8등급에서 2.1등급의 학생들이 합격한다고 고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신이 1.9등급이다 라고 하면 A 대학은 생각도 하지 않곤 하죠. 그러나 2025학년도 입결 분석 콘텐츠 및 여러 입결 분석 콘텐츠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편적인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펑크가 나서 해당 대학보다 한두 라인 정도 낮은 대학 정도의 입결이 잡히는 모집 단위들도 있고 반대로 폭발이 나서 이 정도까지 높다고 하는 케이스도 생기곤 하는 등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다양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할 때에는 특정 내신대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교를 고정해두고 해당 대학들만 눈여겨볼 것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을 몇 장 쓸 것인지와 함께 해당 카드는 안정용으로 활용할 것인지 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도 스나이핑 상향을 노려볼 것인지 등 어떤 관점에서 활용할지도 명확히 고민해보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들이 등급별 환산 점수를 정리한 표 그리고 좀 더 편리한 비교를 위해 등급별 환산 점수에서 1등급 만점 점수를 100점으로 임의로 통일시켜 비율에 맞게 등급별 환산 점수를 변환한 자료입니다. 전북대학교처럼 1등급 점수가 9.8점 이런 식이어서 1등급 점수를 100점으로 통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래도 최대한 100점에 가깝게 맞추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명여자대학교처럼 하이픈 표시가 된 전형의 경우 따로 설명할 부분이 있는 대학입니다. 등급이 1등급씩 내려갈 때 등급별 환산 점수가 중앙대학교나 광운대학교, 충남대학교 등처럼 그래도 좀 균일하게 낮아지는지 성균관대학교에서 5등급부터는 낙폭이 큰 것처럼 특정 등급대를 기점으로 훅 점수가 떨어지는지 연세대학교에서처럼 등급이 떨어질수록 더 큰 폭으로 페널티를 주는지
전형인지 등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지라 애초에 등급이 높은 게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다들 의도치 않게 가끔 성적이 훅 떨어진 과목이 생길 수 있고 해당 과목에 의한 페널티가 어떨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이 실제로 특정 과목에서 4등급을 맞았다고 하면 이는 그래도 91.4점으로 들어가는데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이 4등급을 맞아버렸다면 77점이라는 환산 점수로 반영되기 때문에 큰 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산 점수를 어떻게 매기고 있냐에 따라서도 여러분이 성적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등급대까지 낙폭이 그리 크지 않은 대학 중 눈에 띄는 대학은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단국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가천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가 있습니다. 교과 100% 전형들 같은 경우 앞서 말씀해드렸다시피 성적이 균일한 학생들이라면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등급이 1등급부터 시작해서 이리저리 뛰고 천차만별인 경우에 성적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환산 점수를 적용해서 꼭 계산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 및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은 각 6등급, 4등급까지 환산 점수 편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두 전형 다 서류평가를 30% 반영하는데 각각 또 6등급, 4등급까지 점수 편차가 적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 등급대 안쪽의 학생들에게 있어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더 큰 학생부 종합전형이 성격을 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메이저 리서치에서 해당 두 전형을 단골과도 같이 자주 언급하는 이유이기도 하니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등급별 환산 점수를 표기하기 애매해서 하위분 처리를 해둔 대학들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나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등급별 환산 점수를 적어둔 것이 아니라 산출식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는 감사하게도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을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고 있으니 이를 읽어보시고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또 가상학생 시의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도 반영을 하지만 편의상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의 성적으로만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식이 복잡해 보일 뿐이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반영 교과목이 석차 등급과 이수 단위를 곱한 다음 전체 단위수의 합으로 나누면 되는데 반영 교과가 국영수사과 전체이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면 1.79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해당 점수를 11에서 뺀 다음 100을 곱한 것이 전형 점수인데 계산을 하면 920.62점 정도가 나오고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약학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모집 단위에 프리패스를 할 만한 성적입니다. 가천대학교의 경우 매년 전형 방식에서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오고 있는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1, 2등급이 경계를 허물어 A로 통일을 하고 3, 4등급이 경계를 허물어 B로 통일하는 식으로 2028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티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팀장이 2026학년도 가천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통해 설명해드렸으니 읽어보시고 어찌됐든 1등급, 3등급 학생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으나 2등급, 4등급 학생들에게는 유리해진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진로선택 과목 성적만 반영하지 않고 일반 선택 과목도 40%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로선택 과목에서는 원점수가 중요해졌으니 체크하시고 일반 선택 과목도 사실상 4등급까지는 만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진로선택 과목만 반영했을 때 너무 어지러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억제기 정도로 일반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등급 환산 점수 대 원점수 환산 점수 중 상위값을 적용하는 전형이라고 이 팀장이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들에서나 입결 분석 콘텐츠들에서나 꾸준히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2026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살짝 바뀌었는데 그래도 등급 환산 점수 대 원점수 환산 점수 중 상위 점수를 반영한다는 점은 똑같기는 하고 이 팀장이 해당 사항을 202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렸으니 이를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들에서 내신 반영 비율 및 등급별 환산 점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보통은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라인을 가늠할 때 과목들이 등급을 단순 평균 내거나 이수 단위를 적용해서 성적을 계산해보거나 한 뒤 지난 입결을 참고하시곤 합니다. 가천대학교나 한국외국어대학교 같이 아예 독특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내신 성적을 계산하고 지난 입결 데이터와 비교를 할 때 첫 번째로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서 어떤 교과의 성적을 반영하는지, 두 번째로 이수 단위를 적용해서 계산하는지 단순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하는지, 세 번째로 교과별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지, 네 번째로 등급 환산 점수 양상이 어떤지, 다섯 번째로 본인이 성적이 균일한 편인지 등급 편차가 좀 있는 편인지에 따라 최종 점수는 천차만별이 됩니다. 특히 교과 100% 전형이라면 더욱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 팀장은 오늘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인지하시기 바란다는 점에서 오늘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상 학생들이 예시를 통해 해당 사항을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러한 사항을 잘 활용하시면 본인보다 내신이나 등수가 높은 다른 친구보다 더 높은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수도, 반대로 지원 카드 전략을 잘못 짜서 본인보다 내신이 낮은 학생에게 역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철저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학년도 대입을 준비하시는 모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오늘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